항공, 렌터카, 주유비까지 이렇게 합한 금액은 총 얼마냐? 5박을 예약한 비용은? 그래서 저희가 총 6일 동안 쓴 돈이 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땡꾸니까 땡꿀입니다. 네, 송PD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 런던입니다. 좀 보이시죠? 그 쌤은 보이나요? 런던입니다. 네, 여기는 바로 런던입니다. 네, 저희가 런던에 왜 왔느냐? 아니죠. 네, 런던 아니고 저희는 태국 파타야에 있는 터미널 20이라는 쇼핑몰에 와 있습니다. 네. 하노이를 지나서 태국에 와 있는 상태고요. 영상이 벌써 지금 한참 안 올라갔다는 얘기죠. 영상을 편집할 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이 와중에 저희가 지금 오늘 할 영상은 무엇이다? 미야코지마 총정리. 네, 그렇습니다. 미야코지마 총정리 편을 오늘 보내드릴 건데 저희가 이제 1편부터 5편까지 쭉 보여드렸는데 이 영상이 사실은 저희 브이로그이기 때문에 미야코지마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통, 그 다음에 숙박, 관광지, 그리고 6일간 사용한 예산 총 정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 한번 쭉 보시면 미야코지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어떤 내용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죠? 교통이죠. 총 우리가 사용했던 교통비에 대한 내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교통비는 크게 항공료, 그리고 렌터카, 주유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저희 버스를 타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먼저 항공료는 얼마 들었죠? 항공료는 2인 항공료 해가지고 47만 5,600원에 다녀왔습니다. 47만 5,600원이라는 얘기는 1인당 24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약 24만 원 정도 비용으로 왕복 항공권입니다. 저렴하게 갔다 왔습니다. 요 비용 자체는 이벤트로 나왔던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금액에 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근데 평일에 잘 찾아보시면 이런 비슷한 금액으로 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렌터카는 오빠가 예약했기 때문에 오빠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여태 내가 설명했는데 또 내가 설명합니다. 자, 좀 복잡합니다. 잘 듣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Listen and carefully.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미야코지마에는 공항이 2개가 있습니다. 미야코지마 본섬에 있는 미야코지마 공항, 그리고 본섬과 떨어져 있는 시모지시마 공항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네어에서 도착하는 항공은 무조건 시모지시마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모지시마로 올 수 있는 렌터카를 예약을 해야 됐었거든요. 제가 쭉 찾아봤는데 네이버에선 좀 찾기 힘들었다고 해야 되나? 네이버는 좀 비쌌기도 했고 찾기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 야후재팬, 라쿠텐이라는 일본의 그 대표하는 큰 2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다 대고 검색을 해봤어요. 라쿠텐 쪽에서 조금 상세하게 금액이 나오고 시모지시마 공항에서 빌려서 반납도 시모지시마 공항에서 하는 이런 렌터카 회사를 찾아서 예약을 했는데 이 비용이 얼마였냐면 총액이 31,800엔이었습니다. 당시에 엔화가 850원 정도 계산하면 28만원 돈 정도 나옵니다. 28만원이 끝이 아니라 동생하고 같이 둘이 엠빵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14만 1,500원. 그리고 그 6일 동안 렌트카를 타고 다닌 기름값이 얼마가 들었냐? 기름값 얼마 들었죠? 3,697엔. 3,697엔인데 요것도 2분의 1로 나눠야 되죠. 2분의 1로 나누게 되면 환율 대충 계산해서 하면 16,500원 정도 비용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항공, 렌터카, 주유비까지 이렇게 합한 금액은 총 얼마냐? 63만 3,600원입니다. 63만 3,600원에 비행기, 렌터카, 주유비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정도 금액이면 굉장히 저렴하지 않았나. 이걸 또 반으로 나눠도 돼요. 1인 비용으로 계산을 한다면. 각자 비용으로 계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31만 5천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맞아.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다녀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릴 내용은 뭐죠? 이제 숙박. 자, 숙박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땡꾸리가 설명할까요? 숙박비는 다들 숙소를 그냥 막 정하지는 않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한지, 뭐 어디에서 잘지, 뭐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되게 중요하게 여긴 기준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로 어느 위치에서 묵을까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해변에서 잘까? 숙소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1박에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도 있었고
뭐 싼 데는 물론 싼 데도 있었습니다. 10만원 20만원짜리도 있었지만 일단 우리가 저렴한 예산으로 다녀오겠다는 생각으로 갔기 때문에 해변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 예산에서 초과가 된다. 아니면은 번화가. 일단 번화가 쪽 같은 경우는 너무 번화가에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도보로 한 3, 4분 안에 여기 번화가에 나갈 수 있는 요런 위치였고 비용도 1박에 한 3만원, 4만원대 정도? 그 정도였기 때문에 여기도 위치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쇼핑몰 근처에서 이제 이온에서 운영하는 이온몰이죠. 말하자면 이온몰인데 일본 흔히 가는 그 대형 이런 이온몰 같은 이런 몰이 아니라 야외에 이렇게 단층으로 이렇게 칸 이렇게 있는 그런 몰이에요. 거기 근처에 뭐 한 3, 4만원대 정도 되는 이런 숙소가 있었습니다. 몰에서 가깝다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고려를 했어요. 이 번화가 근처에 있는 숙소와 몰 근처에 있는 숙소 두 군데 다 괜찮았는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번화가 옆에 있는 숙소를 택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침대. 저희가 여행을 여러저러 다녀본 결과 잠자리가 불편하면 잠을 못 잔다. 일본 여행 좀 다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에 있는 침대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침대는 더블 침대라고 얘기해도 되게 좁아요. 둘이 누워서 어깨가 붙고 반대쪽 어깨는 이 침대 끝과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좁다는 얘기예요.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본 여행 갈 때는 트윈 침대가 있는 곳을 좀 이용을 많이 해요. 그 번화가 옆에 있는 숙소가 바로 트윈 침대였습니다. 그 몰 앞에 있는 더블 침대가 놓여져 있는 숙소에 비해서는 이쪽이 훨씬 더 우리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도착해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숙소를 둘러봤을 때 숙소 내부의 옵션이 좋았어요. 트윈 침대인 것도 좋았고 방도 꽤 넓었고 베란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세탁기 무료 이용 가능했고 방 안에 세탁 건조기가 있었어요. 건조기가 이게 돌아가는 건조기가 아니라 건조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빨래도 말릴 수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장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호텔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점이 바로 뭐냐면 주차장이 따로 있었다는 거. 호텔에서 걸어서 한 2, 3분 정도 걸어가면은 큰 공터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숙소까지 걸어와야 된다는 그런 조금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서는 전체적으로는 다 마음에 쏙 들었던 숙소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선택한 곳은 호텔 카바나라는 숙소를 결정을 했고 5박을 예약한 비용은 24만 140원이었습니다. 1인당 얼마 들었는지 계산해보면 12만원 밖에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총 5박 동안. 그러니까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건 뭐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맛집. 여러분 이제 여행 가시면 먹는 거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먹는 걸 되게 중시합니다. 저희가 갔던 곳 중에 엄선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맛집은 어디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곳은 1편에 나왔던 맥스밸류. 맞아요. 네, 웬 마트냐? 네, 처음부터 마트야 이러실 수 있는데 일본은 편의점, 마트 음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결정적으로 되게 저렴해요.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 같은 가난한 알뜰한 여행객들에게는 이런 이제 마트가에서 한 끼 정도 때우는 거를 여러분들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스시 좋아하십니까? 스시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8개, 10개짜리 한 팩에 막 5,000원, 6,000원 이래요. 그게 연어, 생연어, 참치, 퀄리티도 괜찮고 참치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렴한 편인데 한 10,000원 정도만 한 팩 사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간단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약 한 7시 정도 넘어서 이제 가시게 되면 할인을 합니다. 저렴한 금액인데 거기서 10% 할인을 또 해요. 6,000원 정도 파는 스시를 5,000원이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맞춰서 저녁 드시러 가시면은 나쁘지 않다. 두 번째 맛집 어디죠? 두 번째 맛집은 저희 3편에 나왔던 조이풀이라는 가게입니다. 뭐 그런 뭐 있어요. 한스델리나 뭐 이런 류의 뭐 약간 저렴한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데인데 브런치 시간대 그때 가면은 브런치 메뉴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 드링크 바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렴한 금액에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가성비 괜찮은 음식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맛집은 미야코 소바로 유명한 나카야스입니다. 미야코지마에 갔는데 미야코 소바를 먹어야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 갔는데 시켰던 메뉴가 뭐죠? 네, 저희 시켰던 메뉴가 저는 대표적인 미야코 소바 기본 라멘을 시켰고 오빠는
일본 미야코 소바. 거기에 특별함은 일본 라멘이라고 하면은 그 고기 같은 것도 되게 얇게 썰어져 있었는데 미야코 소바 집은 고기가 통으로 장조림 고기 같은 게 간장으로 잘 졸여진 그 고기가 통으로 들어가 있었던 게 큰 특징이었어요. 힘드네. 냉소바는 상큼한 똑같은 고기가 이게 통으로 들어있습니다. 이제 그거 이제 잘라서 그냥 뜯어서 같이 먹으면 되는데 그 안에 약간 해초 같은 요런 게 있어요. 실 같은 해초 같은 요런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처음에 이제 뭔가 싶었는데 딱 먹으니까 그게 더 맛있어. 그걸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냉소바 최고예요. 여러 개 시켜서 나눠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혼자서 2개 먹어도 돼. 그 정도 먹을 수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 맛집은 바로 블루실입니다. 블루실은 미야코지마에 총 2개의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가야 할 지점은 어디다? 바로 파이나가마라는 지점입니다. 파이나가마. 여기 같은 경우는 미야코지마 내에서도 유명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만큼 잘 꾸며진 아이스크림집은 지금까지 없었다. 겉에도 굉장히 알록달록 예쁨 인스타하게 꾸며져 있고요. 내부 들어가셔도 놀이동산 테마파크 이런 느낌으로 아이스크림 조형물들로 싹 둘러져 있습니다. 먹는 것보다 사진 찍는 데 집중하게 되실 그런 장소가 바로 미야코지마 블루실 파이나가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꼭 한번 가셔서 드시는데 여기서 저희가 주문해서 먹었었던 거는 소금 쿠키만 딸기 크레페를 시켰는데 여러분 저 미야코지마에 크레페 맛집이 뭐 한 3개 있대요. 난 몰라. 얘가 그랬어. 얘가 그랬는데 난 모르는데 어쨌든 3개 있는데 3개 중에 그 중에 1등이 아닌가. 그 크레페하고 소금 쿠키 아이스크림 요 2개는 꼭 드셔보시길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5번째 맛집은 어디죠? 히라라데 아이스. 히라라데 아이스입니다, 여러분. 이키다이. 이키다인데스. 알바생 친구가 있었던 히라라데 아이스라는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왜 또 아이스크림 가게냐? 이 집 아이스크림이 진짜 맛있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가격이 좀 비싸요. 비싸지만 그래도 드셔보실 만하다. 그 중에서 우리가 먹었었던 건 뭐다? 나타데 코코 파인애플이라는 나타데 코코 파인애플 맛. 요게 아주 그냥 꿀물 맛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우리 저기 이키다인데스 그 친구랑 또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또 재미도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가셔서 그 아이스크림 한번 드셔보셔도 따봉이다. 우리가 또 디저트 굉장히 좋아하니까 요 집 블루실과 요 2집은 제 강력 추천 1, 2. 자,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맛집은 떼구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오코노미야끼 사리짱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이 특징으로는 그 오코노미야끼가 히로시마풍하고 오사카풍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코노미야끼가 한 가지만 파는 줄 알았지. 맞아. 오코노미야끼 우리 생각하는 오코노미야끼 있죠. 그 저 빈대떡 같은 거. 그런 오코노미야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오사카풍. 히로시마풍은 어떻게 만드는 거죠? 히로시마풍은 반죽을 일단 얇게 이렇게 되게 얇게 펴가지고 그 위에다가 양배추 엄청 많이 넣고 자기가 원하는 재료 넣고 무슨 사리 같은 것도 볶아가지고 얹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영상 보시면 압니다.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히로시마랑 오사카풍이랑 둘 중에 어느 게 더 맛있었어? 둘 다 맛있긴 했는데 히로시마풍이 더 낫지 않았나? 그때도 오빠가 히로시마풍 맛있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마지막으로 볶아 먹었었던 야끼소바도 아주 따봉. 진짜 맛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요, 저희가 파타야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있는 숙소입니다. 저희가 이제 맛집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이 다음에 말씀드릴 곳은 어디죠? 비치. 네, 비치 여긴가요? 아닙니다. 비치입니다. 이 미야코지마에 갔었던 해변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해요. 네. 저희는 총 2군데를 다녀왔는데 네. 그 중에서 먼저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곳은 저희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라구스쿠 해변입니다. 아라스쿠스 아니죠? 아니죠? 아라구스쿠. 이 아라구스쿠는 히가시헨나 곳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들리게 된 곳인데 이제 그 전에 원래 저희가 가려고 했었던 해변이 어디죠? 요시노 해변. 요시노 해변은 왜 안 갔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거기가 리뷰에는 거북이가 진짜 잘 보인다고 해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주차장이 보이고 주차 요금을 받는데 주차 요금이
1,000엔이었던 거예요. 맞아. 주차비가 10,000원이야. 돌려? 강남이요. 네, 그래가지고 빠꾸. 저희는 이제 가난한 아니고 알뜰한 여행자이기 때문에 네. 그런 비용, 쓸데없는 비용 나가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 전에 갈 때 이제 땡꼬리가 찾아봤을 때 아라구스쿠는 주차비가 없고 이제 샤워도 무료다라는 걸 봤었기 때문에 그러면 주차비가 있다면 우리가 여기 말고 그쪽으로 가자라고 해서 장소를 급하게 옮겼어요. 맞아요. 거기다가 요시노 해변은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 난 다음에 도보로 걸어서 15분 정도 걸어가야지만 해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고민 없이 바로 아라구스쿠로 이동을 했죠. 주차는 당연히 아라구스쿠는 당연히 무료였고 샤워는 화장실 옆에 샤워실 이제 유료 샤워실이 있습니다. 근데 유료 샤워실이 있는데 꼭 유료 샤워실을 사용 안 하셔도 돼요. 왜냐? 그 바로 옆에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 수도꼭지가 달려가지고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게 이게 되어 있어요. 한 3명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부분 씻고 계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라구스쿠는 우리한테는 매우 성공적인 해변이었다. 왜냐? 방문할 때마다 거북이를 봤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굉장히 성공적인 해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아요. 성공 확률 100%. 물론 2번밖에 안 갔지만 3번 갔다면 3번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첫 번째 갔을 때는 이제 한 허리에서 가슴 정도까지 이제 물이 차는 그런 정도였고 두 번째 갔을 때는 한 무릎 정도밖에 안 차는 이런 정도였는데 물때 상관없이 그냥 가서 그냥 잘 찾으면 보이는 찾으실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약간 바위 같아 보일 수 있어요. 바위가 움직인다. 그건 거북입니다. 아라구스쿠 해변 들어가시면은 오른쪽은 그러니까 정면에 보이는 쪽하고 오른쪽은 열대어 구간이고 왼쪽으로 한참 가셔야 돼요. 왼쪽으로 한참 내가 이거 나 많이 왔는데 이거 더 가야 되나 싶을 정도까지 가세요. 가셔서 그 물로 들어가시면 20m, 30m 요 정도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깊냐? 안 깊습니다. 약간 괌하고도 비슷합니다. 괌이나 사이판 같은 이런 지형하고도 비슷하기 때문에 거북이를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저희 두 번째 갔었던 해변은 어디입니까? 저희는 이제 와이와이 비치, 류구조 전망대를 들리고 그 다음에 독일 마을을 들리고 나서 이제 와이와이 비치를 갔었거든요. 동선을 일부러 그렇게 짰지 우리가. 네, 남쪽 구경을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와이와이 비치에도 뭐 거북이도 볼 수 있고 뭐 해변이 좋다, 괜찮았다라고 하는 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 구경 간 김에 와이와이 비치 거기도 가보자 해서 와이와이 비치를 갔었었죠. 뭐 사실 이제 와이와이 비치는 약간 낙후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료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데는 다 무료인데 약간 낙후돼서 여기가 관리가 안 되어 있다. 이제 들어가는 입구부터 약간 풀이 무성하고 입구가 어딘지 잘 모르겠고 가서도 내가 짐을 어디다 놔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그런 해변이었고 그리고 거기가 파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약간 느낌이 동해 느낌. 들어가다가 조금 가면 바로 깊어지거든요.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은 특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튜브 끼고 노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쪽에. 그러니까 깊으니까 그건 좀 유의하시고 가시고 저희는 그쪽에 갔을 때 거북이를 못 봤습니다. 혹시 발견하신 분 있으시면 뭐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갈 때 한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와이 비치는 샤워 이런 시설이 없어요. 맞아, 그래서 물 같은 걸 담아가지고 그냥 맞아. 간단하게 좀 씻을 거는 좀 준비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페트병 한 3-4개 정도 가져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라구스쿠와 이 와이와이 비치 중에 2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저희는 어디죠? 당연히 아라구스쿠죠.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그냥 편하게 놀 수 있다. 와이와이 비치에 비해서는 아라구스쿠가 저희 거북이를 2마리나 받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라구스쿠를 저희가 강력하게 추천한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어떤 걸 알려드려야 되죠? 해변을 제외한 관광지, 볼거리. 첫 번째로 저희가 알려드릴 곳은 히가시 헨나 곳. 히가시 헨나 곳은 동쪽 끝에 있습니다. 동쪽 끝에. 일본 100대 공원이라고 합니다. 일본 100대 공원에 선정된 그런 공원이라서 등대도 있고 신기한 나무들도 많고 그리고 되게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마을 약간 동화 같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바람이 좀 세고 파도가 많이 치니까 그런 것도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시는 길에 히가시 헨나 곳 전망대를 들리시면 돼요.
저희는 돌아오는 길에 들렸는데 요거는 이제 가는 길에 들리셔도 되고 오는 길에 들리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관광지는 어디입니까? 미야코지마 박물관입니다. 미야코지마의 역사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이 박물관은 성인 한 명당 300엔이기 때문에 돈을 내고 입장을 하시면 되시고요. 가셔도 되고 안 가셔도 되기는 하는데 뭐 비가 온다 해서 갈 데가 없다 하면은 거기 한번 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랑 함께 가면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관광지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관광지는 미야코지마 열대식물원입니다. 미야코지마 열대식물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아까 얘기했었던 두 번째 소개시켜드렸던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하고 연계해서 같이 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제 박물관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걸어서 이제 가실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가셔서 이제 뭐 식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이들 알려주면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전체 한번 싹 돌아보시는 데는 약 30분이 넘게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둘레를 이렇게 도는 길도 있는 것 같고 산을 올라가는 또 길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또 올라가셔서 한번 보고 내려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이제 구글 댓글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뭐 이제 관리가 안 되어 있다, 뭐 볼 게 별로 없다,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공짜예요.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뭘 얼마나 더 바래. 나는 내가 볼 땐 공짜인데 이 정도 퀄리티의 이런 식물원이다. 그럼 매일 가지 나는. 네 번째 관광지는 어디입니까? 류구조 전망대입니다. 네, 류구조 전망대. 류구조 전망대는 그 미야코지마 본섬의 남서쪽에 보시면은 작은 섬, 구리마 섬 거기에 위치한 조그만 전망대죠, 진짜. 네, 진짜 조그만한 전망대예요. 여기도 어떻다? 입장료는? 무료다. 없다. 공짜입니다. 공짜인데 가서 보시면 우와, 미야코지마 섬이 한눈에 그냥 막 다 보일 정도로 작진 않아요. 그렇게 작은 섬이 아니야, 미야코지마 섬이. 작은 섬이죠. 작은 섬인데 그렇다고 거기서 다 보일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예쁜 풍경을 볼 수가 있다. 바다도 예쁘고 포카리 스웨트 같은 그런 물이 쫙 보입니다. 여기 가실 때는 동선을 이렇게 짜시면 좋습니다. 일부러 찾아가기엔 조금 힘든 위치예요. 왜냐면 구리마 섬이라고 따로 떨어져 있고 다리도 건너야 되고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가실 때는 뭐 와이와이 비치하고 독일 마을하고 같이 엮어서 요렇게 구경하시면 좋다. 다섯 번째 관광지는 바로 어디죠? 독일 마을. 독일 마을이죠. 일본 말로 도이분찌라. 어쩌고 도이스다. 도이스 분과물한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전설이 있었는데 뭐였더라? 예전에 독일 배가 그 미야코지마 쪽을 이렇게 지나다가 그쪽에서 이제 배가 망가진 거예요. 좌천이라고 하나요? 좌초는 막 그 관직에서 저기 돼가지고 저기 자초가 되어서 거기 이제 미야코지마 마을 사람들이 도와줬대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작게 독일 마을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가서 보시면은 독일풍의 이런 건물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시면 뭐 이것저것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 입장료가 850엔? 750엔. 750엔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7,000원이나 되는 돈을 주고 들어가서 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어떤 댓글에 그 정도의 가치는 없다 이렇게 써있길래 그냥 저희는 패스하고 그냥 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그 베를린 장벽의 일부가 그쪽으로 와서 이제 전시가 되어 있다. 안에 들어가시면 그런 걸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그 아까 얘기했었던 배가 좌초돼서 이렇게 미야코지마 사람들이 뭐 구해줘서 이렇게 마을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써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가셔서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관광지는 어디죠? 인두세성. 인두세성. 텍스스톤. 네. 인두세성. 이름에서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인두로 지진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사람인 두 머리두 세금 할 때 그 세 아시죠? 세금 센지는 난 잘 몰라. 하여간 석 돌석 인두 사람 대가리에 세금 돌 정확하게 지각하면 이런 느낌이죠. 인두세석에 얽힌 이야기가 또 있는데 요건 이제 땡꾸리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땡꾸리가 모르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면 네네. 이제 오키나와 령에 있었던 이런 섬들 같은 경우는
오키나와에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당시엔 ryukyu국이었겠죠. 그 세금을 그냥 뭐 아무렇게나 낼 수 없다. 그래서 얘네들이 세금을 내는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나이에 따라서 아니면 뭐 일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는 기준을 마을 중심에 놓았던 돌을 기준으로 해서 그 돌의 키를 넘느냐 안 넘느냐 요거에 따라서 세금을 매겼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돌의 크기가 정확하게 몇 센치냐, 143c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43cm가 넘어가면 세금을 내어야 되는 요런 구조였었어요. 요게 이제 마을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마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야 너 줄 서 봐봐, 너 야 143.3cm 너 야 이 새끼야 너 세금 내, 이러지 않았을까.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외져요. 가는 길에 어디 가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일부러 한번 찾아가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차 있으신 분들이 그냥 뭐 갈 데 없다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나같이 좀 약간 독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번 가셔서 아 요런 게 있었구나 라고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영상에 저희가 보여드린 요게 다예요. 여기 가서 보실래면 보시고 말래면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교통, 숙박, 맛집, 그다음에 해변, 관광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래서 니네가 6일 동안 쓴 돈이 얼만데 그것 때문에 들어와서 보시고 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6일 동안 쓴 돈이 모든 비용 전부 다 포함해서 총액이 얼마다? 128만 4,740원입니다. 130만 원이면 1인당 얼마씩이죠? 1인당 거의 한 60만 원? 65만 원. 1인당 한 65만 원 돈 정도 들여서 6일 동안 관광을 하고 온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키나와에 3박 4일 패키지 여행 나온 거 얼마인지 잘 찾아보세요. 지금 좀 싸졌을 수도 있지만 지금 최소 50만 원대 이상입니다. 근데 미야코지마, 오키나와보다 볼거리는 좀 없을 수 있지만 미야코지마라는 예쁜 섬을 6일 동안 여행하는 비용이 1인당 65만 원밖에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비용이 저희는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왜냐면 제가 미야코지마를 간 목적이 뭐였다? 거북이 보러. 거북이를 무슨 스노클링 하러 일부러 어디 나가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앞바다, 그냥 미야코지마 섬 앞바다에 그냥 나가서 봤는데, 근데 거북이가 있더라. 너무 좋았던 이런 섬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65만 원이라는 지출이 전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미야코지마 총정리편을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미야코지마 직항이 뚫렸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미야코지마 가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가실 여러분들께 굉장히 좀 약간 도움이 되는 이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돈이 최대한 적게 드는 방향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왔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바다 멀리 나가서 하는 뭐 이런 스노클링이라든지 스쿠버 다이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했어요. 그 다음 뭐 패러셀링이라든지 이런 거 그냥 동남아에서 하세요. 그런 게 훨씬 좋습니다. 그냥 그런 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 같은 것도 생각하고 가신다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지금 태국에 와 있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하노이도 들렸다가 왔어요. 하노이도 들렸다는데 여태까지 영상이 안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제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노이에서 한 보름 정도 감기에 걸려서 굉장히 이제 힘들었고, 파타야에 넘어와서는 제가 지금 발목 부상 때문에 거의 2주가 넘게 20일 동안 계속 아픈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찍은 게 별로 없습니다. 내용이 별로 없어서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열심히 편집을 해서 최대한 빨리 영상 한번 올려볼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지구는 땡꾸니까였습니다. Because the jiggle is dank a nigga.